안녕하세요. 안내 판창규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이버 영역에서 공격과 방어의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공격과 방어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 전략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노선은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자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건설한 요새 이름입니다.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요새 건설을 주도한 사람이 앙드레 마지노였는데요. 이 사람 이름에서 마지노선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완공하고 나서 독일의 공격에 대해 완벽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몇 년 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쉽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독일은 바로 이 지역, 아르덴 산림 지역을 통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산림지대였기 때문에 당시 독일군의 핵심 전력인 전차 기갑부대가 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어를 소홀히 한 지역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지점, 가장 방어가 취약한 지점을 공략해서 승리한 건데요. 사이버 영역에서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영역에서의 공격도 방어가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략합니다. 그러면 사이버 영역에서 방어가 가장 취약한 지점은 어디일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반시설 공격 사례로는 2009년 한국 77 디도스 공격, 2010년 이란 원정 공격을 비롯해서 2013년 한국 320 전산망 장애, 2015년 우크라이나 발전소 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정보 유출 공격 사례로는 2011년에 한국 IT 회사에서 3,500만 명, 2013년 미국 유통회사에서 7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 한국 카드사 3곳에서 1억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018년 페이스북 7천만 명, 구글 5천만 건 등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례는 미국 야후인데요. 2013년에 약 30억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유출된 정보 수량만 해도 한국은 2억 건에 달하고 글로벌하게는 40억 건이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기업 정보가 또 다른 공격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이버 공격에서 지난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공격자는 정치 사회적 목적과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공격 주체는 국가나 해커 집단으로 큰 변함이 없고 웹, 이메일, 취약점을 주요 공격 경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도 유형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공격 대상이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PC, 서버 환경에서 모바일, 클라우드로 확대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 조직화, 기업화, 분업화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공격 그룹이 취약점 발견, 악성 코드 제작 유포, 정보 탈취를 모두 담당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각 공격의 단계를 분업화해서 서로 다른 조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도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공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격 경로는 웹, 이메일, 취약점입니다. 공격자가 지속적으로 웹, 이메일, 취약점을 공격 경로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공격 성공 확률이 높고 방어자 입장에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 경로가 방어가 쉽지 않은 이유는 공격자가 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공학적 기법이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공격 방법인데요. 다른 표현으로 사람을 속여서 공격자가 원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메일을 보내서
첨부 파일을 실행하게 하거나 악성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공격자가 원하는 행위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통계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문제에서 이메일로 공격이 시작되는 비중은 91%나 되고 공격 그룹 중에서 65%의 공격 그룹이 이메일을 주요 공격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조직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 중에서 94%가 이메일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 수단 중에 하나가 취약점인데요. 최근에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취약점 수량만 해도 12만 개가 넘습니다. 취약점 중에서 상위 4종류의 취약점이 전체에서 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드 엑스큐션 취약점이 32,000여 개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DOS 취약점이 23,000여 개로 2위,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18,000여 개로 3위,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이 15,000여 개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벤더별 취약점 수량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구글, 애플 등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은 민간 기업에서는 해킹, 악성코드 등 외부 공격이 가장 큰 원인이고 공공기관에서는 내부 직원 실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이버 공격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사람입니다. 공격의 핵심은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격하는 것이고 방어의 핵심은 가장 취약한 지점을 효과적으로 잘 방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격자의 관점에서 주요 공격 경로와 가장 취약한 공격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사용자의 최초 감염은 막을 수 없는가? 왜 보안 제품에서 모든 공격을 탐지하지 못하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방어자, 보안 제품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안 제품 탐지 알고리즘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적 분석을 통한 시그니처 기반 탐지, 두 번째는 동적 분석을 통한 행위 기반 탐지, 세 번째는 동적 분석을 가상환경 기반에서 하는 행위 기반 탐지, 네 번째는 평판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탐지입니다. 최근에는 이 4가지 탐지 알고리즘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고 공격자가 보안 제품의 탐지를 어떻게 우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림, 문서, 실행 파일 등 모든 파일은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숫자, 이진수로 처리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나리자 그림 파일 역시 내부적으로는 숫자, 이진수로 처리되는데요. 시그니처 기반 진단은 파일에 특정 데이터 패턴, 즉 숫자 패턴이 존재하면 진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파일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에서 발견되는 데이터 패턴이 존재하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패턴을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공격자가 시그니처 기반 진단을 우회하는 방법은 시그니처 기반 진단 자체가 파일 내부에 있는 데이터 패턴을 보고 진단하는 방식이므로 파일 내부에 있는 데이터 패턴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서 탐지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패턴 변경은 수학적으로 결과값은 동일하지만 연산식은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0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연산식은 기본적인 사칙 연산만을 사용해서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툴들이 다양성 엔진이나 패커입니다. 다양성 엔진은 수학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무수히 많은 변형 코드를 생성할 수 있고 가비지 코드, 안티디버깅 코드와 같이
정적 분석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패커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양성 엔진을 바탕으로 암호화나 압축 알고리즘을 추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양성 엔진이나 패커를 이용하면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듯이 자동화된 형태로 수많은 변종 악성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기반 탐지 기법에 대해 공격자들이 다양한 우회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회피하자 보안 제품에서는 이러한 변종 악성 코드들이 외형은 다르지만 결국 하는 행위는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행위 기반 탐지 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파일을 생성하고 레지스트리에 어떤 값을 기록하고 네트워크 접속 행위를 하면 악성 코드로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행위 기반 탐지가 시그니처 기반 탐지보다 우회하기는 어렵지만 행위 기반 탐지 또한 다양한 우회 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상 프로세스가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코드 인젝션 기법도 나왔고 보안 제품에서 파일 기반으로 행위 탐지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진단 대상이 없는 파일리스 공격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파일리스 공격 기법에는 WMI나 파워쉘처럼 정상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기업 조직에 유입되는 파일을 가상 환경에서 행위 분석을 통해 악성 코드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안 제품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환경 기반 탐지는 다양한 안티-VN 기법에 의해 진단이 우회되고 있습니다. 안티-VN 기법은 악성 코드가 가상 환경에서는 동작하지 않아서 행위 탐지를 우회하는 기법인데요. 크게 가상 환경 식별 기법, 사용자 감지 기법, 실행 지연 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 환경 식별 기법은 VN 기반의 분석 환경은 CPU 코어 수량이나 하드디스크 크기, 메모리 크기 등의 제한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악성 코드가 실행되었을 때 CPU 코어 수량이 1개이거나 하드디스크 크기가 수십 기가밖에 안 되면 가상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동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 감지 기법은 이러한 분석 장비에서는 자동으로 행위 분석만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 행위가 없는데요. 마우스 이동이나 키보드 입력, 윈도우 이동 등 실제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진단을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행 지연 기법은 VN 기반의 분석 환경은 기업 조직에 유입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상의 이슈로 하나의 파일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행 지연 기법은 바로 이러한 제약사항을 이용하는 기법인데요. 특정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동작을 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하나의 파일에 대해 30초에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분석을 진행하는데 만약 악성 코드가 5분이 지난 후에 악성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분석 장비에서는 분석 시간 내에 악성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진단은 각 파일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인지, 코드 서명은 되어 있는지, 사용자 평판은 어떤지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4장의 사진 중에서 어느 사진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진짜 사진일까요? 정답은 4장 모두 가짜 사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인데요. 이와 같은 가짜 사진처럼 공격자는 클라우드 기반 진단을 우회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상 파일과 유사하게 악성 코드를 제작해서 유포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 프로그램 이름이나 아이콘을 도용하기도 하고 코드 서명을 위조하기도 하고 정상 인증서를 탈취해서 서명을 한 후에 배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격자의 탐지 우회 기법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안 제품이 탐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랩 제품에서는 매일 평균 100만 개의 신규 파일을 수집 분석해서 이 중에서 23만 5천 개의 신규 악성 코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누적하면 매년 8,500만 개 이상의 신규 악성 코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평균
43억 건의 URL을 검사해서 19만 7천여 건의 악성 URL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보안 제품에서 모든 공격을 100%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공격은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 경로는 웹, 이메일, 취약점이고 정교한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인해 보안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제품에서 대부분의 공격은 잘 방어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탐지 우회 기법으로 인해 모든 공격을 탐지하지는 못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6초 9일 남자 자유형 100m 세계 기록입니다. 2009년에 마의 46초대 벽이 깨진 후에 지금까지 10년 넘게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영역에서 수십 년 동안 공격자와 싸우고 있듯이 수영 선수들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수영 역사에서 100m 자유형 수영 기록이 크게 단축된 적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56년 수중에서 플립턴을 도입했을 때였고, 두 번째는 1976년 수영장 환경 개선이었고, 세 번째 기록 단축은 2008년 마찰이 적은 수영복을 도입했을 때였습니다. 수영에서 기록을 크게 단축시킨 사례처럼 사이버 영역에서도 효과적인 방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이버 영역에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꼽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가장 대표적인 보안 위협이 인터넷 뱅킹 관련 악성 코드였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고 매주 주말마다 수십만 개의 신규 악성 코드가 배포되었습니다. 이때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특정 금액 이상 이체를 할 때 지정된 단말에서만 가능하게 하거나 전화, 문자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받게 하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몇 달 만에 관련 보안 위협이 크게 줄어들었고 현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럼 최근의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공격자에게 가장 아픈 곳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이버 공격은 조직화, 기업화, 분업화되어 있어서 공격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공격하는 데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게 하는 것인데요. 바로 경제에서 말하는 시장 논리, 즉 공격자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격자의 경제성을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웹 공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의심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이메일 공격에 대해서는 수상한 첨부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취약점 공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하고 보안 패치를 진행한다면 공격자의 대부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입니다. APT 공격은 최초 공격이 성공한 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부 시스템 장악, 정보 유출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APT 공격이 위협적인 이유는 피해가 전부 발생한 후에 침해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공격자의 공격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면 조금 더 빨리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 침투 유입 경로를 차단해서 최초 공격은 성공하였더라도 내부 시스템 장악, 정보 유출 등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격자는 많은 비용을 들여 힘들게 최초 공격에는 성공하였지만 공격의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해서 결국 공격자의 경제성, 수익성이 하락하게 됩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신변종 악성 코드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공학적 기법과 표적 공격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악성 파일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침해 사실을 조금 더 빨리 인지하고 침투 유입 경로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바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위 이벤트들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 침투 유입 경로를 파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공격자의 최초 공격을 막는 데에 우리의 노력이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침해 사실을 조금 더 빨리 인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투 유입 경로를 차단해서 공격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